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 8번째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쇠, 금자를 써서 쇠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장신구로 쓸 수 있는 금운동 같은 것도 다 금으로 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중에서도 비철금속 포함해서 다 쇠로 보게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 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똑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하고 달리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인데 음량의 차이가 이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량에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강하고 날카롭고 그런 투박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이 되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에 비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개념이죠. 또는 원철이라고 해서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쇠를 경금이라고 하죠. 즉 단련을 하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을 갖다가 쇠를 갖다가 경금이라고 봤을 때,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맞춰서 일단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석 같은 거 있죠. 보석 반지 같은 거라든가 귀걸이 같은 거 예물 시계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안경, 테 같은 거, 안경, 렌즈 같은 것도 이렇게 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금에 해당이 되지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 성향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경금은 단련을 받지 않아서 자연 그 상태로의 좀 날카롭고 투박 그런 쇠라고 봤을 때 반드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달로 활을 취용해서 신금을 단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경금은 활을 쓰게 되는데 정화와 간목을 위주로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을 기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을 쓰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정화를 위주로 쓰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의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임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수를 보게 되면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서 예를 들면 이제 보석 반지 파는 데는 이제 보석상 같은 데 가면 반지라든가 금두껍이라든가 금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할로겐 등을 이렇게 비춰 놓게 되면은 예물 그 반지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빛이 나죠. 그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 놓은 다음에 병화로서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신금의 영롱한 그러한 자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든가 기토 등 또는 지지로 진술, 충미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오금할 수 있다. 신금을 더럽혀서 예를 들면 반지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잘못하면 녹이 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신금이 오금되는 것이고, 심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땅속에 금이 묻히는 거죠. 땅속에 금이 묻히면 그냥 우아하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게 되죠. 금도 썩습니다. 녹이 슬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또 금의 특성이죠. 그래서 토다 매금되거나 오금되는 것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싫어하고요. 만약에 사주에 토가 많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야지만 신금이 오금되거나 또는 매금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 입동이죠.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동이 되면서부터 계절은 겨울로 넘어오게 됩니다. 해월, 자월, 해자, 축, 월이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되면서 방향은 북방이라고 해서 북쪽이 되겠습니다. 해는 그래서 북서쪽이 되는 것이고요. 자는 정북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또 겨울도 세 등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해월은 초겨울이 되죠. 초겨울. 그래서 초동이라고도 하고요. 맹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이라고 해서, 중동은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이 아니고요. 버금중자를 이렇게 써서 굉장히 추운 음기가 가장 왕성한 그런 겨울을 중동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늦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만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모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늦겨울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건 뭐예요? 엄동설한,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 엄동설한의 계절이다. 즉 우리가 그냥 겨울은 춥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남극 대륙 연상해야지 해자주간의 사주를 볼 때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영하 20도 30도 기본이고요. 영하 4, 50도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 혹한의 추위가 바로 이 해자 주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원이라든가 저 약간 위쪽 지방 사시는 분들 겨울에 매우 춥잖아요. 옛날에 서울도 엄청 추웠습니다. 서울도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요즘 서울은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다 보니 그렇게 겨울이 춥지 않고, 그 다음에 난방이 너무 잘 되고 옷도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이 뭐 그렇게 옛날 80년대 70년대만큼, 그 전에 60년대 50년대만큼 그렇게 춥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제가 해자축을 할 때는 우리나라 한국의 겨울 생각하지 마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후가 필요하다. 만약에 조후가 되지 않으면 만물이 얼게 되죠. 물도 얼고 땅도 얼고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 생의가 없어진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겨울에 반바지 반팔 입고 밖에 딱 나갔는데 온기가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햇볕도 비치지 않고 그늘에 혼자 그 추운 겨울, 혹한의 추운에 반바지 반팔 입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뭔 애정이 있겠고, 뭔 사랑이 있겠고, 뭔 온정이 있겠냐고요. 그죠? 일단 내가 따뜻해지는 것만 을 일단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화를 얻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화를 얻지 못하면 동사죠. 동사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너무 추운데 화가 없다. 이것도 생기가 없는 거고요. 너무 더운데 물이 없다. 이것도 생기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요. 얼어붙은 물을 녹여서 우리가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조후로 필요한 화는 병화정화가 있지만 역시나 병화를 얻어야지만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도 똑같습니다. 자, 해월을 일단 글자, 여기 있는 글자 있잖아요. 연지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일지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지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월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간과 월지라고 하는 것. 해월은 그냥 해수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물은 화가 없으면 땡땡땡땡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신금이 제아물이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도 해월의 신금이 화가 없으면 금도 얼게 되고 물도 얼게 된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금한수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금도 차갑고 물은 얼어져 있기 때문에 용도, 신금으로서의 용도, 해수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뿌리 있는 병화를 얻어서 금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녹여줘야죠. 이거를 금한수냉이 아니라 이제 금난수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금한수냉이 금난수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병화가 있음으로 해서 금을 따뜻하게 하고요. 물을 녹이게 되면 해중에 스스로 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임이 있죠. 수가 왕한 해월이면 임간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왕한 반면 금은 해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래서 수는 왕하지만 일간 금은
신금은 약하게 되고, 또 해월은 화가 절지기 때문에 화도 금도 뿌리가 지지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할 때는 모부토기토 같은 토 또는 진술충미 토 같은 것으로 거슬러서 생조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신금은 지지로 신유금 등의 신금 또는 유금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토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축토를 쓰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통근 때문에 그래요. 통근, 미토, 건토이기 때문에 생이 안 되고요. 술토는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술토 또한 건토는 생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약할 때는 지지로 신유금, 축토 정도 있는 것이 좋겠고, 병화도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좀 얻게 되면은 병화 자체도 병화 자체도 힘이 있어야지만 조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서 해월의 신금은 일단 약한 신금이 뿌리를 얻는 것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얻어서 금한, 수, 냉한 사주를 금난, 수, 온한 그런 사주로 바꿔야지만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해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량이라고 해서 해수는 음수지만 명리에서는 양수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 양이 되는데, 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 내가 일간인 신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이를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다른 말로 식상 이렇게 표현하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 식신과 상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이렇게 맞게 되면 이건 상관인데, 오늘은 음금이 양수를 봐서 이거는 상관격인데, 일간이 금이고 상관이 수니까 금수 진상관격이 된다. 진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이거는 일간이 좀 약해진다, 설기가 과다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수진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견겁제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신금 입장에서 인성은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 비견겁제는 금이 되는 것이니, 다른 일간들은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존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면 금으로서 도와준다. 왜냐? 오금 또는 매금 되게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신금, 경금은 약하면 같은 금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는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주 격국은 뭐가 될까요? 그죠? 원한적인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건 금수 진상관격에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설기가 너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일단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있죠. 인의 한목이 돼서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암장된 거지만 암장된 것이라고 해서 이거를 못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사해충이 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의 한목이 되기 때문에 봉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화는 화지만은 저는 사는 금의 여기가 포태법으로 보면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일간신금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뿌리를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해월의 신금인데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비견이 이렇게 신의 뿔을 든 비견이 투출해서 일간을 도우면서 수를 이렇게 다시 생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회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지만 인해 한목으로 인해서 이거는 사회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주의 짜임새는 매우 좋은 그런 짜임새가 되겠고요. 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화만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 구조가 좋은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 자수를 하나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죠. 이때는 이제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무토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적다라. 이거는 임수를 완전 파극한다라기보다는 임수가 너무 왕하면 일간의 기운을 너무 뺏어가기 때문에 좀 절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신금이 무토를 보게 되면 오금되거나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토가 임수를 제한다 하더라도 이건 썩 좋게 보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무술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수도 아니고 술토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가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토가 너무 세력을 크게 얻기 때문에 무토가 술토에도 뿔을 넣죠. 사에도 뿔을 넣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를 파극하고 이거는 토다 매금이 된다. 이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자시는 조금 고민해 보겠는데 무술시는 절대 선택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축에서 금의 세력을 얻고 기토가 신금을 생해주지만 이것도 신금이 오금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임수 이때 이제 기토 탁임을 논할 수가 있겠죠. 기토 탁임은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들어서 이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뭘 해줘야 되는데 보광해줘야 되는데 물이 더러워지게 되면 보강했을 때 보강이라 도세주옥했을 때 신금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기해시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시가 기해시가 됐을 때는 인해 한목에서 이 사화가 예하고는 충돌하지 않지만 이 해수하고는 사해충이 된다. 그래서 무자기축 무술기해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경인시라든가 이런 시, 경인신묘, 그 다음에 계사, 가보, 을미 이런 생시 등등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죠. 사주 중에 있는 경금이 또 투출돼서 수를 생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잘 보시면은 금수가 굉장히 셀 것 같지만은 요 인해 한목하게 되면 오히려 수의 기운이 조금 부족한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인, 신묘, 계사, 가보, 을미 이렇게 생시가 주어졌을 때는 초년의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는 이런 때는 나쁘지 않지만은 만약에 목화의 세력이 좀 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신시 정도면 가장 오늘 날짜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임진시도 나쁘진 않지만 역시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초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조우도 할 수 있겠고 사신 합의돼서 금수의 세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가 그 다음에 여기 인의 뿔을 뒀기 때문에 병화 자체도 세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어느 정도 좀 중화를 이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또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에 이제 신금이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운 갔을 때 좀 한습이 천간으로 임수가 두 점이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한 갔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임진시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병신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정유시는 정화 투출되는 것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질 않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생시 같지만 병신시하고 정유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유시보다는 병신시를 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